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0월 9일 수요일 한글날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정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를 쏘기로 했다. 그런데 쏘기로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들통났다는 기사가 오늘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실렸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사안이고 이것이 앞으로 다른 재판부에도 이재명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재판부를 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방해이기 때문에 위정교사 1심 선고뿐이 아니고 다른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재명의 이런 행태가 판단이 들어서 이 기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법조 전문 기자죠. 양은경 기자, 변호사이기도 한데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이재명 척 반전 카드라는 마지막 녹음 파일 알고 보니 위정 확인 대하였다. 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위정교사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를 이재명이 그때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하면서 법원에서 허위로 정언해 줄 것을 교사를 했다는 것이죠. 김진성 씨는 과거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고 2002년에 이재명과 KBS 최초로 PD의 검사 사칭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신을 성남지청 모 검사라고 했던 최초로 PD의 전화를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2018년 경기지사에 출마했던 이재명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사칭하지 않았다. 이렇게 옆에서 있다고 누명을 썼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던 사건이고 이 재판에서 위정교사가 불거졌던 겁니다. 그때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KBS와 성남시장 사이에 성남시장 김병량 성남시장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도전을 하려고 하는 이재명과 라이벌이었죠. 그래서 KBS와 김병량 성남시장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고 김병량은 그 대신 최초로 PD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정언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누명을 쓴 거다. 나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KBS와 김병량 시장이 짰다. 이렇게 정언을 해달라고 위정을 교사를 한 거죠. 그런데 김진성 씨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그런 일도 없었다. 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진술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위정교사를 해서 교사를 받아서 위정을 했지만 나중에는 나는 사실 모르는 내용이었다. 이재명이 부탁해서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죠. 그런데 지난달 30일에 이재명 대표 위정교사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쪽 변호인이 재판 막바지에 김진성 씨하고 이재명의 과거 선거법 담당 변호사의 녹음 파일을 하나 털었습니다. 마치 비장의 카드인 것처럼 녹음 파일을 털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2019년 1월 8일 이뤄진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김진성 씨가 KBS와 누가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량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교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서로 이제 누가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KBS와 성남시장 사이에 근데 교감을 갖고 있다.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그 얘기는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녹음 파일을 마지막 재판에서 털은 거죠. 나름대로 회심의 카드다. 자, 이렇게 해서 꺼낸 겁니다.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은 현재까지도 그런 자기를 주범으로 몰자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김진성 정언이 위정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재판에서 녹음을 털었는데 거기서 교감을 갖고 있다.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이게 만약에 사실인 내용이면은 무죄를 입증하는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이라면은. 정말 김진성 씨가 그때 변호사에게 사실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KBS와 김병량 시장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고 하면은 위정 교사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이걸 내놨는데, 자, 녹취록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녹취록 내용 자체는 김진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KBS도 그건 어떤 특정인 당사자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재명 변호사가 그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고 가기로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들었어요. 하니까 김진성 씨가 예. 시장님이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님이 교감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이재명에게 유리한 진술이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교감을 하고 있다. KBS와 김병량 시장이.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다시 이제 확인을 합니다. KBS의 누구하고 누가 만나서 얘기를 했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자 김진성 씨가 누굴 만났다고 들었다거나 들었다거나 그런 건 없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교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뭐 누굴 만나고 만나서 두 사람 사이에 KBS와 김병량 사이에 그걸 들은 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청이 오면은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신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 그런 내용의 협의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이 김진성 씨가 그렇게까지는 주범으로 몰자라고까지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좀 또 한 발 빼려고 하니까는 이 이재명 변호사가 저희가 지금 김진성 당신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건 그래서 KBS 사람들이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고 가려는 진술을 했다. 사실과 다른데도 주범이 아닌데도 그런 취지다.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지요. 라고 하니까는 김진성 씨가 네 하면서 정황상 분위기상은 당연히 이재명 시장 압박하는 것을 KBS에서 협의를 했던 분위기 맞고 누가 협의 대상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난다. 자, 이런 대화 내용의 녹취를 마지막 이재명 위정교사 결심 공판 법정에서 튼 거죠. 이걸 트니까 이재명은 이재명 변호사는 이 파일을 이제 털면서 이 녹음 파일은 수사 기록 목록에도 없다. 그러다 보니 이 변호사가 등사 신청을 하지도 못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들으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이 수사 기록 목록에도 없는 거다. 새로 나온 거다. 자, 이거 보면은 이재명이 말한 게 맞지 않느냐. KBS와 김병량 시장 쪽이 자기를 주범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게 맞지 않느냐. 그 김병량의 수행비서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지 않느냐. 자, 교감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도 그날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압수한 것들 중에서 그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 파일을 일부러 안 낸 것은 수사 기록 목록에도 안 써놓은 것은 저에게 유리한 증거가 상당히 있어서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는데도 검찰이 숨겼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재판 마지막 순서에 재생됐기 때문에 이 녹취록에 대해서 검찰은 반박할 기회를 갖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버린 거죠. 어쨌든 구형 3년을 때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경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김진성 씨가 지난 2월 26일 재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녹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당시 김진성이 기억하는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제 검찰이 물어봅니다. 김진성에게 이 파일에 대해서 당시 정인 김진성이 기억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통화한 내용, 이재명이 보내준 변론 요지서를 보고 안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진성 씨가 네라고 답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때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죠. 이재명과 김진성 사이의 대화 내용이 이재명이 계속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안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변론 요지문을 보내주겠다. 그걸 참고로 해서 정언을 해달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그 변론 요지문을 받아가지고 숙지한 내용, 김진성이 숙지한 내용을 변호사와 대화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학습을 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변론 요지문 문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김진성에게 줬고, 김진성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 변호사가, 이재명의 변호사가 전화가 와서 법정에 가서 할 말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습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떤 히든 카드처럼 마치 그거에 진짜 김진성이 그 연습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대화를 한 것처럼 법정에서 마지막 날 터놓은 꼼수를 부렸던 겁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2일 그리고 24일 두 차례 통화에서 이재명은 KBS와 김병량 시장 간 합의를 얘기하면서 김진성 씨에게 정언을 부탁을 했죠. 기억나지 않고 잘 모른다는 김진성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전화로 그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는지, 김진성 씨가 숙지를 하고 있는지 이재명의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한 것을 녹음을 해서 마치 그걸 숙지를 한 것이 아니고 김진성 씨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정에서 튼 거죠. 김진성 씨는 검찰에서 이재명으로부터 정언 부탁받은 내용을 그 변호사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분이 상할 정도로 확인하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걸 내가 제대로 잘 익히고 있는지 기분 나쁠 정도로 확인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리고 외람되지만 변호사의 출신까지 확인을 해봤다. 도대체 어떤 변호사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하느냐. 기자 출신이더라. 변호사가 기자 출신인데 기자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할 정도로 내가 기분이 나빴다. 이제 기자 출신 이제 마치 집요하게 취재하는 듯이 막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서 함정을 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이 녹취록은 이재명의 위정교사 후 김진성 씨가 위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대화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고, 검찰은 또 이 녹취록이 오히려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를 뚜렷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오히려. 그래서 기소 당시부터 제출을 했었던 거다. 재판 마지막에 공개됐다거나 재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막판까지 사법 방해를 하고 재판부를 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중한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송구권의 혼술이었습니다.